오늘은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관련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청회 팜플렛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명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사업 규모 15km, 전 구간 지하, 정거장 8개소, 사업기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해당 행사는 행신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은 계획, 경과보고, 기본계획안 발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이렇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죠.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공청회 소식 요약입니다. 행신초등학교에서 우선 과업개요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과업개요, 과업구간 위치도, 사업추진 및 과업수행 경위 등등입니다. 그 전에 평가서 초안 공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은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평가서 원문과 협의 내용, 평가 대행자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를 DB화하고 검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평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안을 살펴보시면 온실가스부터 시작해서 종합평가 및 결론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 공고일 및 초안 공람 기간도 보실 수 있고요. 초안 공람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 초안 개발 기본계획 개요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공청회에서 과업 개요에서는요, 과업의 목적과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창릉 신도시 및 대규모 주거지역, 화정, 능곡, 향동의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이죠. 그리고 서부선 사업과 직결되어 서북부 지역인 고양시와 서울 간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양 은평선과 서부선이 직결되어 황금 노선이 된 거죠. 참고로 세절에서 직결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과업구간 위치도인데요. 보시면 고양시청에서 세절까지가 고양 은평선 구간이고요. 세절부터 서울대 입구까지가 서부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서 다룬 부분은 바로 과업구간으로 적혀있는 고양 은평선이죠. 개통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 황금 노선으로 발돋움해서 고양시의 대호재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가 일산과 분당이었는데요. 두 지역 간 집값이 그렇게 격차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분당은 강남과 붙어 있고 일산은 3호선이 들어왔는데, 보시면 화정에서 서울까지 진입하는데 엄청 우회하는 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3호선이 최초 설계될 때 고양 은평선 구간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의 3호선으로 결정이 났고, 이때부터 일산과 분당의 집값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일산은 마땅한 기업도 없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장항동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잘 진행된다면 일산의 서북부 지역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암튼 GTX A노선과 고양 은평선도 창릉역에서 연계가 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산 및 서북부 지역에 일어날지 자목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쭉 보다 보니 운행 횟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려 평균 3.3분. 와, 이 정도면 경전철로 봤을 때 엄청난 이점이 있는 황금 노선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정거장 계획이었습니다. 세전역을 출발해서 지공일 향동지구, 지공이 창릉지구, 지공삼 창릉지구, 지공사 창릉원운지구, 지공오 창릉지구, 지공육 능곡지구, 행신중앙로역, 지공칠 화정지구 화정역, 지공팔 원당지구, 이렇게 8개 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 행신동은,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단연코 8개 지역 중에서 가장 큰 호재는 행신중앙로역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고양 은평선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지역이 바로 행신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신중앙로역은 고향 은평선에서 제가 알기로 원래 계획된 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행신동 교통 여건과 차별을 딛고 행신동 주민분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상호 치열한 협력 속에서 역사를 만든 부분이라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역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딛고 성공한 행신중앙로역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그리고 행신동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로써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행신동은 다시 한번 입지에 대한 저평가를 넘어서 재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행신동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이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종상향, 재건축 대상 시 가점 등등이죠. 그 외에도 BRT 연계 등으로 인해서 천지개벽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행신동입니다. 경전철이긴 해도 지하철역이 생기면 초대박 발전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역세권은 용적률을 5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행신동 아파트의 용적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성립된 거죠. 이제까지 행신동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은 관계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가 대다수거든요. 하지만 역세권이 되는 햇빛마을 23단지, 센터마을 2단지 등등 아파트는 기존의 리모델링 기조에서 재건축 기조로 변경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업 추진 계획인데요. 고양 은평선 과업 추진 계획을 알아보면 관계기관, 고양시 LH 협의 결과 반영노선 결정, 공청회 및 주민 설명이 실시 후에 2024년 3월 기본계획 승인 신청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고요. 2024년 6월 기본계획 승인 및 용역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공청회에서 많이 다루어졌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생각되어진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